미리 나이만 물어보고 끝났어요. 망했다. 자꾸 끊으시는 거예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말해도 되나? 와, 겁나 어려워요. 안녕, 미트볼 여러분, 미트입니다. 제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 예능전공에 수시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우선 응원해주시고 축하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연기도 아니고 예능 전공이다 보니까 저도 제가 간 과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힘들었기 때문에 예능과 희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입시 관련 Q&A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연극영화과 시험도 봤었기 때문에 연영과 희망하시는 분들께도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과 느낀 점을 바탕으로 말을 하는 거라서 사람마다 물론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저의 경험들과 개인적인 생각들만 알려드리기 때문에 내신 반영 비율, 커리큘럼 이런 자세한 정보들은 각 학교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렛츠고! 자, 우선 제가 붙은 학과는 미디어 아니고요, 연기 전공 아니고요, 방송연예과 아니에요. 방송연예과 예능 전공입니다. 수시, 정시 둘 다 있고 전 수시로 붙었습니다. 2차 모집은 안 해요. 정확히 뭐다는 없고 쉽게 말해 예능인을 만드는 곳이에요. 뭐 화술, 마술, 개그, 연기, 댄스 등등 다양한 수업들을 골라 들을 수 있고요. 관련 직업은 개그맨, 방송 진행자, 마술사 등등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뭔가 소개하고 설명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가 우연히 투니버스의 짧은 프로그램 특별 MC를 맡게 됐고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때부터 방송 진행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진행 관련한 과를 알아봤는데 마땅한 과는 없었지만 유일하게 관심이 가던 곳이 여기였어요. 대학을 열심히 알아보다가 여기를 발견하고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관련 직업에 방송 진행자가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커리큘럼도 찾아보니까 막 화술, 노래, 연기, 제가 꼭 배우고 싶은 수업들이 가득했어요. 제가 가장 즐겁게 학교 생활할 수 있으면서 저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곳이 여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2 중반쯤에 처음으로 이 학과를 알게 됐는데 관심은 있었지만 확실하게 정한 건 아니었어요. 어느 학원을 다녀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체능 쪽은 학원이 다 비싸기도 하고 자신도 없고 너무 늦은 것 같고 마음속으로 계속 접어두기만 하고 다른 과들을 많이 알아봤는데 역시 이 과가 저한테 제일 잘 맞겠다 생각을 해서 3학년 1학기 중반인가 후반에 기말고사 끝나면 여기 입시 준비 시작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학교마다 다른데 연영과나 방송연예과 쪽은 최저 없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저도 최저가 없어서 수시로 합격을 했고요. 내신 성적만 반영을 하고 수능 성적은 아예 필요가 없었어요. 최저 등급을 맞춰야 하는 곳이면 수능을 봐야죠. 네. 자, 이제 실기시험에 관한 질문들을 답변할게요. 저는 동아방송예술대 방송연예과만 예능으로 넣었고 나머지는 다 연극영화과 시험을 봤는데요. 일단 대기실은 적으면 2차, 보통은 3차까지 있어요. 1차는 수험표 확인 및 안내사항 공지, 2차는 자유연습실, 3차는 바로 앞에서 대기. 요게 대부분이고 학교마다 좀 다르기도 해요. 실기 과정이 학교마다 다르기는 한데 대략적인 형태를 설명드리자면 일단 연기하고 특기하고 질의응답을 합니다. 연기만 하거나 질의응답이 없는 곳도 있어요. 연기는 자기가 준비한 자유독백을 하면 되는데 당일 대사로 만 대체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당일 대사는 말 그대로 당일날에 4줄가량 되는 대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대본으로 연기를 하면 되는데 외워서 하면 좋긴 하지만 긴장해서 까먹을 수 있어요. 특기로는 뮤지컬이나 무용을 합니다. 저는 뮤지컬을 했고요. 자기가 준비한 걸 연기 끝나고 바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시키시는 경우도 있어요. 웬만하면 결국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특기를 했는데 다른 것도 해보라고 하실 수도 있고 뮤지컬 준비했는데 무용 해보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특기 준비해 가시는 게 좋아요. 뭐 연영과는 이렇고 방송연예과는 그냥 없어요. 형태가 없어요. 네, 있긴 있습니다. 개그 연기 또는 희극 연기하고 준비한 특기를 하면 되는데 예능과다 보니까 시작부터 춤추고 노래하면서 화려하게 등장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준비한 걸 다 하고 나면 다른 거를 추가로 시키시기도 하고 질의응답을 합니다. 저는 MC 진행이 특기이기 때문에 페스티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MC가 된 것처럼 진행을 하고 개그 연기랑 중국어 노래도 했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휘리릭 돌아서 중국어 노래 부르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추가로 다른 거 해보라고 하셔서 연기했습니다. 질의응답은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이만 물어보고 끝났어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셨나? 일단 면접관 분들은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계세요. A방, B방 나눠서 시험을 보기도 하고요. 분위기는 학교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아무리 싱글벙글 웃고 있어도 끝까지 목표정을 유지하셔서 정말 차갑고 딱딱한
어색한 분위기인 곳도 있고요. 다정하게 웃으시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봤던 예능과는 5명이 계셨고 미소 약간 지으시면서 보다가 웃길 땐 웃기도 하셨어요. 시험 볼 학교 분위기를 미리 알고 가면 긴장을 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어떤 학생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나이, 연기 준비한 지 얼마나 됐는지, 왜 배우가 되고 싶은지, 이과를 왜 희망하는지, 장점, 자기소개 등등을 물어보십니다. 뭐 가끔가다 아침에 뭐 타고 왔어요? 아침 뭐 먹었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학교도 있다고 해요. 아마 센스를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시험이 끝난 직후에는 제가 좀 초라해 보였어요. 대기실에서 연습할 때 봤던 멋지게 노래하고 무용하고 이런 다른 수험생분들에 비해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되긴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그때 심정을 말해보자면 유럽에서 수입한 비싼 인형들 사이에서 나는 어설프게 만든 종이 인형 같은 느낌? 저는 연영과에서는 내세울 특기가 없어요. 그리고 시험 볼 때 망하면 망했다고 느껴져요. 망했다. 빨리 끝내고 싶다. 감정이 안 잡히면 연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 밤새고 갔다가 완전 망했잖아요. 자랑이다. 그리고 제가 연극영화과 시험을 봤던 한 학교는 시험 끝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눈물 날 뻔했어요. 분명 공지를 여러 번 읽었는데도 시간 제한 있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학교를 위해 따로 준비한 연기가 있었거든요. 대사가 후반에 몰려있는데 대사를 그냥 시작하자마자 끊겼어요.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한 거죠. 나의 실수 하나로 기회를 날린 거예요. 그래서 쏟아지는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맘 놓고 울지도 못하고 바로 학교를 나왔어요. 그 눈물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 미리 공지를 숙지하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한 한탄, 준비한 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 그때 대기실 사방이 거울이었는데 제가 남들과 다르게 뚱뚱해 보이는 게 너무 부끄러워. 근데 사실 제 진짜 목표는 연영과가 아니었고 아직 방송연예과 시험을 보지도 않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제 진정을 하고 동방예대 때는 제가 간절히 바랬던 유일한 학교라서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이 떨리고 말 뚝뚝 끊기고 발음이 다 뭉개졌어요 그냥. 아니 그리고 제가 하는 도중에 그 심사위원분께서 자꾸 끊으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해보라고. 그래서 어찌어찌 넘기긴 했지만 안 그래도 긴장되는 상황에서 너무 당황을 했죠. 아니 그리고 질의응답을 나이밖에 안 물어보시니까 내가 기본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셔서 그럼 막 걱정도 들고 그냥 끝나고 문 열고 나오는 순간 진짜 눈물이 완전 펑펑. 아마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준비한 걸 잘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에 눈물이 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시험이든 뭐 면접이든 실력은 100% 발휘할 수 없지만 내가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수할까봐, 떨어질까봐, 내가 준비한 걸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할까봐 너무 겁내면 오히려 긴장이 심해져서 망칠 확률이 높아요. 발표 날 때까지 누가 붙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절대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실기 진행요원분들이 대부분 그 학교 학생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실기 날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신 있게 실력 발휘하고 나도 자랑스러운 학생이 되자 하면서 설레는 긴장을 했어요. 이제 제가 입시 준비를 하면서 다녔던 학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볼게요. 홍대에 있는 연기 학원을 다녔습니다. 어디인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공개할 생각이 없었는데 예능 전공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학원이라서 고민이 되네요. 만약 공개한다면 더보기나 댓글에 적어놓을게요. 아니면 자기가 예능 쪽으로 배울 수 있는 학원이 정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 DM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뮤지컬, 무용, 연기, 개그 이렇게 배웠습니다. 뮤지컬은 힘있게 발성하는 법, 무용은 무용 동작을 배웠고 그리고 연기는 제게 어울리는 캐릭터, 컨셉을 찾아주시고 안 좋은 습관을 찾고 고쳤고요. 독백 연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배웠습니다. 개그는 주제를 주시고 개그를 만들어 오라고 하셨어요. 콘티 짠 연습을 했습니다.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일주일에 5일 가는데 2번은 연기, 2번 뮤지컬, 무용 1번 이렇게 했어요. 한꺼번에 학교처럼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준비한 걸 하고 검토를 해주시기 때문에 개그는 저만 예능 전공을 희망했기 때문에 제 차례 때 개그 수업까지 같이 했어요. 8월부터 8, 9, 10 3달을 다녔지만 3개월 채 못 다니고 시험을 봤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경험들을 쌓았기 때문에 방송연예과를 위해 준비를 3개월만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학원이 합정역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5번 왕복 3, 4시간을 몇 달 동안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9월 말쯤부터는 1교시 끝나고 학교 조퇴를 했지만 9월 중까지는 학교 수업을 다 듣고 엄청 무거운 노트북까지 들고 지하철 타고 학원 가서 수업 듣고 밤 늦게 오니까 체력이 정말 바닥을 쳤습니다. 집에 오면 11시 반인데 그때부터 운동하고 편집하느라 잠을 거의 못 잤어요. 한 번 갈 때 1시간 반에서 2시간가량 지하철을 타니까 엄청 답답해요. 막 온몸이 쑤시고 목이 진짜 아파요. 잠을 잘 못 자니까 너무 졸린데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안 주려고 매일매일 애써 졸음과 싸웠죠. 한 친구들과는 1주? 수업은 2주? 처음에는 다른 애들끼리는 이미 친한데 저만 안 친하니까 말을 잘 못 걸었어요. 그리고 제가 긴장을 진짜 많이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고 노래하는 게 너무 막 낯설고 긴장돼서 미칠 것 같았어요. 다행히도 친구들이 말도 많이 걸어주고 잘 챙겨줘서 금방 적응을 했습니다. 한 반에는 6, 7명 정도 있었고요. 같은 배를 탄 친구들이라 그런지 정이 정말 많았어요. 같은 반 친구들에게 감동도 정말 많이 받았고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아직도 단톡방을 나가지 못했어요. 스트레스 무진장 받았는데 후반 돼서야 좀 익숙해지고 적응을 했지 초반엔 거의 못 풀었어요. 멘탈은 아주 아작났습니다. 저는 원래 달달한 디저트를 먹거나 친한 친구한테 툭 털어놓는데 다이어트 중이니까 맘대로 먹지도 못하고 다른 친구들도 입시 준비한다고 자소서 쓰랴 면접 준비하랴 바빴기 때문에 괜히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렇게 꾸역꾸역 참다가 결국은 3일간 밤마다 미친 듯이 폭식을 하고 속이 다 뒤집어져서 울면서 화장실에서 다 토했죠. 지하철역이랑 학원 거리에 맛있는 걸 많이 팔아서 그때 이후로 간식 종종 사 먹거나 밤에 과자들을 주섬주섬 집어먹었습니다. 거의 뭐 중독이었어요. 아니 중독이죠. 그리고 먹고 바로 자면 저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늦게까지 편집을 했지만 가끔은 다이어리도 썼어요. 예쁘게 꾸미면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실기 시험이 유독 많았는데 실기가 끝날 때마다 당일날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푹 쉬었어요. 역시 힘들 때는 쉬어야 합니다. 다음 시험 준비를 더 잘하기 위해서 최소한 당일 하루는 꼭 쉬면서 멘탈을 관리했습니다. 유독 힘들었던 건 다이어트. 간식 못 먹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리고 멀리 통학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숨 막힙니다. 학원 수업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주일에 5일씩 매일 한 6시 반쯤에 수업을 시작해서 9시 20분까지 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오기 좀 그렇더라고요. 실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 12시, 1시 이렇게 학원에 일찍 가서 연습을 했습니다. 학원에 있는 시간 동안 내내 연습을 한 건 아니고 쉬엄쉬엄 해서 정확히 몇 시간 했다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동화방송 예술대회 때는 밥 먹으면서도 계속 같은 반이었던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오랜 기간 다녔다고 실력이 느는 건 아니고 수업을 했을 때 그 수업을 얼마나 적용시키고 그 후 얼마나 연습을 했느냐에 따라 실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래 다닌 것보다는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 실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 꼭 다녀야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을 다닙니다. 학원에선 정보가 많다 보니까 학교마다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희망하는 학교에 맞춰 지도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 연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다면 학원 다니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친구가 연기라는 분야는 다른 사람이 보고 피드백을 해주는 게 실력이 가장 빨리 느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성적과 학교 생활에 관한 질문. 일단 제가 붙은 학교는 실기 90%에 내신은 10% 반영합니다. 예대인 만큼 실기 비중이 꽤 높아요. 내신은 1, 2학년 성적 중 최우수 학기 2개 전 과목 반영합니다. 중국어 1등급 받은 거 외에는 다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리고 실기 비중이 큰 만큼 성적보다는 실력으로 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다른데 보통 연기랑 예체능 계열은 한 4에서 6등급인 애들이 많아요. 제가 붙은 학교에 제작, 경영 뭐 이런 다른 과들은 한 2, 3등급 정도 돼야 하더라고요. 초록창에 어느 학교 수시 등급 치면은 쫙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질문이 매우 많았지만 제가 미트볼 분들께 알려드릴 정도로 성적이 엄청 우수하진 않아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잠을 충분히 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 빠짐없이 잘 듣고 교과서, 학습지 위주로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문제집을 열심히 푸는 것도 물론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만 선생님께서 문제를 내시는 거니까 수업을 잘 듣는 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꾸벅꾸벅 졸면은 수업 끝나고 다 까먹습니다. 영어는 공책에 지문을 쓰고 직접 해석을 썼는데 제가 해석을 하면서 단어들을 꼼꼼히 보고
보게 되니까 저절로 좀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틀린 문제도 제가 완벽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내게 아니면 나중에 까먹어요. 대충 안 것 같다고 넘기고 까먹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외국어는 많이 자주 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평소에 중국 영화도 많이 보고 노래도 따라 불러요. 노래를 따라 부르면 병음이 입에 잘 붙고요. 영화를 보면 실제 대화들을 많이 듣는 거니까 억양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어도 많이 외우고 스스로 문장도 많이 만들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문장을 많이 만들어보는 게 전 정말 도움이 됐는데 단어를 모르면 문장 만드는데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단어도 많이 외워야 합니다. 단어도 주구장창 외우기만 하면 재미가 없고 이런저런 많이 접하고 문장 만든다고 찾아보고 하는 게 더 잘 외워져요. 대학에서 생기부는 많아도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해요. 2학기 때는 자소서랑 면접으로 다른 친구들도 되게 바빠서 학교 시험에는 거의 신경을 못 써요. 학원은 8월부터 다녔기 때문에 학교 공부할 걱정이 없었습니다. 꼭 예고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인문계 친구들이 더 많이 가기도 해요. 물론 예고를 가면 그만큼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확실히 인문계에서는 예체능 쪽으로 도움을 받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정말 확실히 정했다면 예고에 갔을 거예요. 근데 진로는 확실히 정해놨다가도 고3 때 바뀌는 애들도 있고 보통 한 고등학교 1, 2학년 때 정하더라고요. 저도 학과를 확실하게 정한 건 고등학교 3학년 때고. 자, 이제 다이어트. 이 체중이 안 되면 아예 합격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학원에서 빼라고 MC던 배우던 가수던 사람들 앞에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키 크고 날씬해야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대부분 날씬을 넘어 엄청 말랐기 때문에 살이 조금만 있어도 통통하거나 뚱뚱해 보여요. 비교가 될 수밖에 없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저는 위를 줄인다고 조금 먹었는데 밥을 최소 100g은 먹어야 한대요. 그리고 밥 대신 맨날 토마토를 먹으니까 원래 토마토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너무 질려서 저도 안 먹어요. 딱딱 정하지 말고 클린한 식단으로 좀 바꿔가면서 드세요. 운동은 일상생활에서도 최대한 많이 움직이려고 학교 끝나고 지하철역까지 20-30분 정도 뛰고 걸으며 갔습니다. 집에 오면 땅끄부부 칼소폭 또는 슬로우 버피, 학원 쉬는 시간에는 무용 연습도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제가 다이어트하고 한 달 후에 인바디를 쟀는데 체중은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확실히 체지방도 감소하고 허리 둘레도 팍 줄었더라고요. 중요한 건 체지방률이지 체중이 아니에요. 저는 학원에서 매주 1kg씩 빼오라 하고 체중 검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진짜 요요가 너무 심하게 와서 입시가 끝난 지금도 계속 다이어트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체중이 지금 역대급이에요. 레전드. 어차피 평생 관리하지 않으면 요요는 와요.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게 좋아요. 저는 요새 사소한 습관들부터 조금씩 바꾸려고 합니다. 159에 47kg였는데 한 3주 동안 45.3까지 갔어요. 그러고 요요가 와서 지금은 도저히 말할 수 없이 살이 쪘다는 거. 제 키의 적정 체중은 40이었습니다. 에바야. 저는 1년에 1kg가 찔까 말까 할 정도로 살이 정말 안 찌는 체질이에요. 그만큼 살이 엄청 안 빠져요. 자, 이제 약간 미래에 대한 이야기. 당연하죠. 대학생 브이로그 기대해주세요. 사실 미래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는 방송 진행자가 되고 싶고요. 아직 정확한 분야는 정하지 못했어요. 일단은 이번 방학 동안 아나운서 학원을 다니며 기초를 쌓을 거고요. 대학교를 다니면서는 예능 감각을 키우고 다양한 끼를 향상시키고 싶고요. 영어와 중국어를 능숙하게 말할 수 있도록 쭉 노력할 거예요. 가능하다면 꼭 유학도 가려고요. 계속 변화할 것 같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살짝 알려드립니다. 네, 저는 사람들이 봐주시고 큰 문제만 없다면 평생 하고 싶어요. 이렇게 미트볼 분들께 정보 공유하는 것도 좋고 추억 남기는 것도 좋고 소통하는 것도 정말 즐겁고 여러모로 너무 좋기 때문에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외에 분류하기 조금 애매한 기타 질문들 말해도 되나? 좋아요. 아직 입시가 끝나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서 애들한테 말은 잘 못했는데 인스타 올려서 다들 알긴 하지만 제가 정말 간절하게 가고 싶어 했던 과라 실기 때 그만큼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좀 불길했어요. 근데 합격 두 글자 보고 처음엔 안 믿겨서 아니 혹시 예비 아닌가 확인해보고 내가 진짜 기뻐해도 되는 게 맞나? 팍 하다가 어제 손에 상처가 났거든요? 아픈 줄도 몰랐어요.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능과 많이 도와주신 학원쌤께 정말 감사했고요. 입시 준비한다고 도움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중3 때부터 중국어가 재밌어서 조금씩 공부하다가 이왕 하는 거 정말 잘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외국어를 잘하면 그만큼 기회가 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아방송대 방송연예과 가려고 연기학원 다니고 준비를 시작한 건데 예능 전공이 거의 없고 원서를 한 개만 쓰기 좀 그러니까 다른 학교도 지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나머지는 연영과를 넣습니다. 세종대, 인하대, 가천대, 서울예대 등등 총 8곳을 지원했고 사실 나머지는 그냥 경험 삼아 본 데여서 별 기대도 안 했어요. 실제로 경험해보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느끼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했어요. 유튜브 하고 영화 동아리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학교 행사 MC 여러 번 하고 투니버시 특별 MC 뭐 등등 수학 시간에 하는 수행평가 발표 이런 것도 열심히 준비해갔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봐주실 때 영상 하나라도 더 올리고 싶어서 절대 놓지 않았죠. 조퇴를 안 할 때는 학교 수업을 다 듣고 학원 갔다가 잠잘 시간, 쉴 시간을 쪼개서 편집을 하니까 체력이 너무 딸려서 사실 평일에는 3일에 하루 편집할까 말까 였어요. 금요일, 토요일만 학원 안 가니까 그때 몰아서 했죠. 토요일 아침 6시 이렇게 일어나서 완성할 때까지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수업이 좀 일찍이라 일찍부터 학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도 휴식은커녕 잠도 못 잤어요. 그래도 알차게 살았구나 싶어서 항상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지쳐도 힘이 났죠. 막연히 여기 과 가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 이 과를 가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건지, 왜 가고 싶고 나한테 어떤 점이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렸고 이미 쌓아온 경험도 어느 정도 있었고 반대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좋아 이것도 아니고 꼭 신중히 생각해보거라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제가 선택할 나이잖아요. 곧 독립도 하게 될 거고 사실 누가 뭐라 하든 결과를 보장할 수 없더라도 제 선택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 실패하면 그걸 통해 얻는 교훈이 있겠죠. 똑같이 실패를 해도 남 탓을 하는 것보다는 내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게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친구의 무용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무용은 몸치여도 노력하면 가능한 부분이라 늦지는 않는데 워낙 어릴 적부터 해온 사람들이 많아서 늦은 만큼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168에서 9면 입시 적정 체중은 47 정도인데 많이 빼면 45까지도 뺀다고 하네요. 덜덜. 와 겁나 어려워요. 진짜 수능 보는 사람들 대단합니다. 수험표 받으려고 신청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자는 애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있던 반 애들은 거의 열심히 풀었어요. 엎드려 자는 애들도 거의 없었고 빠진 사람은 2명. 근데 다른 학교는 자고 빠지는 애들이 대부분이라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저는 수능 성적은 필요하지 않지만 정말 수능 성적이 중요한 수험생 분들을 위해 깔아주려고 갔거든요. 제가 아는 건 최대한 풀었고 분위기 흐리지 않으려고 절대 엎드려 자지 않았어요. 펜을 들고 가만히 서 눈만 감았어요. 완전 쑤시더라고요. 이거거든요. 네, 참 민트민트 하고요. 개인 샤프가 금지예요. 꼭 수능 샤프를 써야 되는데 정말 자 들어보실래요? 아니 내가 쓰는 샤프도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닌 그립감도 뭐 딱히 좋지 않고요. 닭가슴살 한 팩, 삶은 양배추 통에 담아서 조그만 통에 담은 현미밥 한 70g 될걸요? 저희 오빠도 올해 수능 시험을 봤는데 소세지 케첩볶음, 계란말이, 김, 된장국, 김치 엄마가 보온 도시락에 담아주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유부초밥, 김치볶음밥 보통 간편하거나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많이 가져와요. 계란말이 추천! 가장 많았던 질문들 위주로 답변을 해봤고요. 모든 내용에 답변해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과 생각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비교는 정말 끝이 없어요. 나는 어떤 점이 멋진지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학교는 완벽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배우러 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면 너무 부족하다, 난 이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쓰러질 것 같다, 제발 쉬면서 해라 이런 댓글이 많았는데 저는 바쁘게 사는 걸 좋아해요. 어쩔 수 없이 바쁨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바쁜 게 아니라 유독 엄청 바쁘게 살다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기도 합니다. 바쁘게 살고 고생한 대가로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알차게 사는 걸 좋아해요. 하루를 휴대폰과 TV만 보고 빈둥빈둥 보내면 저녁이 됐을 때 아 내가 오늘 뭘 했지? 하면서 너무 허무하게 느껴져요. 물론 제 자신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 그래서 중학교 때도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다시 한번 도움 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